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과수 화상병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만 축구장 460개 면적의 과수원이 매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전국적으로 매몰 비용만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농가들은 올해 과수화상병 대발생이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초기 진압 실패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17일 기준 과수화상병이 총 445농가 241.2헥타르에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충북 지역의 과수화상병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충북에서만 축구장 460개 면적의 과수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9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최근 올해 충북 지역 과수화상병 피해가 최대 470여 개 농가 330헥타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내 사과와 배 전체 재배 면적 4,818헥타르의 7%에 달합니다. 하지만 농가들은 방역 당국이 과수화상병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성토합니다. 질병 발생 후 확진 판정까지 시간이 예년에 비해 훨씬 늦어졌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는 빠르면은 한 7, 8일, 늦어도 10일, 12일 정도면은 매몰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올해는 빨라야 한 20일 가까이 걸리고 그랬어요. 작년보다 거의 시간이 배가 더 걸리느냐라고 막 질책된 적이 있는데. 예년에는 간이검사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곧바로 매몰 준비에 들어갔지만 올해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방역당국이 과수화상병이 더 확산될 빌미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의심 신고를 해서 이제 간이 양성 판정이 나오면 작년에 매몰 준비했는데 올해는 매몰 준비를 안 시켜요. 확진이 나올 때까지 못 듣게 해요. 방역당국이 올해부터 도입한 5% 룰도 과수화상병 확산의 주범 중 하나라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농진청은 지난해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원 전체를 매몰했지만 올해부턴 이미 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에 한해 과원 내 발생률이 5% 미만일 경우 발생주만 제거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대책은 농가들의 의심 신고를 늦추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농가가 신고를 하면 확진 판정 시까지 과원 출입이 금지되는데 그 사이 과원은 병충해의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화상병 발생률이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날 경우 농가는 보상비도 받지 못하고 그의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지. 5% 따르면 무조건 묻었어도 올해 이렇게 확산 안 됐어요. 현장 농민들에게선 과수화상병 대발생이 예견된 인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최근 정부가 오리 농가 위험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평가 내용이 부적절하고 평가 기준 작성 시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서인데요. 이에 한국오리협회는 정부의 위험도 평가 기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도에 배포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농장 환경 수준과 관련한 6가지 항목과 농장 방역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5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리 농가들은 각 항목별로 부여된 점수의 합계를 통해 5등급으로 나뉩니다. 상위 60%까지는 15%씩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되고 그 이하는 모두 5등급에 해당됩니다. 이때 환경수준평가와 방역관리평가 두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한 농가는 최종 방역관리 등급에서도 1등급을 받게 됩니다. 농가들은 정부가 평가 점수에 따라 부여된 등급을 오리사육 휴지기대 대상 농가나 입식 제한 농가 선정 때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이번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평가 기준 중 일부가 방역 수준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 수준 평가에서 70세 이상 농가는 2점 감점되고 가금류를 사육하는 친인척이 있으면 1점 감점됩니다. AI 발생 이력이 없고 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여도 고령농이거나 가금류 사육 친인척이 있으면 AI 방역 취약 농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기준안 작성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항목 작성 과정에서 농가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서입니다. 이 평가 기준서를 만들면서 오리협회나 회원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지자체로 내려보냈는데 세부 내용 중에 20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다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한국오리협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해 위험도 평가 기준 재검토를 요구했고 농식품부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 연구 결과나 기관의 과거 발생 사례, 지자체 적용 사례 등을 토대로 해서 마련했는데 농가에서 이의 제기가 있는 것 부분은 일부 조정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협회는 요청한 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과수농가에서는 해마다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커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바이러스에 강한 묘목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섰는데요.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농가들의 시름을 덜고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됩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검은 반점이 다 익은 사과 열매를 뒤덮었습니다. 잎은 시들거나 검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바이러스 병에 걸려 피해를 입은 겁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과수는 생산량이 20에서 40% 줄고 열매 당도가 떨어져 농가 소득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사과와 배 등 5대 과종에 대한 국내 과수원의 바이러스 감염률이 평균 45%로 높다는 겁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바이러스 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묘목, 이른바 무병 묘목을 심어 재배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5대 과종에 대한 무병 묘목 생산 기술을 확립하고 재배 단계별 종합적인 지침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열 처리 또는 생장점 배양 등을 통해서 이 5대 과종에 대해서 정밀하면서도 효과적인 무병묘 생산 기술을 확립했습니다. 과수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에는 바이러스 무병묘를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병 묘목은 과수 새싹을 열처리하거나 항바이러스제 같은 배지에서 키워낸 생장점을 배양하는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이렇게 생산한 묘목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무병 묘목은 과수에 피해를 주는 특정 바이러스를 제거한 묘목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과 과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202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모든 품종에 대해 무병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국내 육성된 108개 품종 가운데 약 90%에 이르는 98품종에 대해서는 무병화 과정이 적용됐습니다. 새로 개발한 기술을 민간에 보급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민간 농가의 무병화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와 농가들을 대상으로 기술 보급을 위한 워크숍이 열릴 예정입니다. 과수 농사를 짓다 보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해서 만약에 건전한 묘를 받게 되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고 그 경영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과수 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무병 묘목 보급률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하고 우수한 묘목이 본격적으로 생산 보급되면 국내 과수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농협이 스마트 농업 육성과 보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젊은이가 귀농하는 희망이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협형 스마트 농업 모델을 구축해 농가 보급에 적극 나선다는 보관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스마트팜 현장 경영을 김인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조성길 씨는 2007년 고향인 충남 부여로 귀농했습니다. 방울토마토 하우스 6,600제곱미터, 2,000평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부터 10까지 혼자 해내다 보니 농사일이 너무 힘에 부쳐 스마트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내려와서 그때는 제가 제 손으로 해야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진짜 언제까지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하던 생각에 알아봤는데 백방으로 알아보던 그는 재작년 장목을 파프리카로 전환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연이율 1%의 스마트팜 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8,000제곱미터, 2,400평 규모의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설치에 들어간 시설비는 8억 원. 농심보의 보증 덕분에 그는 6억 원을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 대표는 앞으로 2년 안에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하우스를 포함해 모두 2만 제곱미터, 6천 평의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연매출이 12억 원가량 나오는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노동력과 인건비가 대폭 절감된 겁니다. 온도와 습도, 광량과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스마트팜의 자동 제어 시스템이 조절하기 때문에 그는 파프리카의 병해충 발생 여부를 살피고 수확만 관리하면 됩니다. 농사가 이렇게 편해진 덕분에 조 대표는 자녀들에게도 농업을 가업으로 이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제 농업 기간 중에 가장 혁명적인 일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하루 종일 스위치를 만지지 않으니까요. 다 컴퓨터가 제어하니까 저는 단순히 작물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죠. 조 대표 같은 젊은 귀농인을 위해 앞으로 농협이 스마트팜 육성 보급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17일 충남 부여군 세도면의 파프리카 스마트팜과 보령시 주교면의 신개념 스마트팜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현 시대 흐름에 맞게 농법이 바뀌어지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본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농협은 지난달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 2025를 선포하고 새로운 기회가 넘치는 희망이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의 이번 현장 경영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농협의 디지털 혁신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스마트팜 곳곳을 둘러보며 첨단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우리 농업 현실에 맞는 스마트팜 모델 구축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혁신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우리 그 귀농하는 분들에 대한 농가 소득도 많이 올라갈 거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다. 중점적으로 한번 우리 그 스마트팜에 대한 그 시설의 지원도 그렇고 그거를 굉장히 보급을 많이 시키려고 해요. 농협은 앞으로 농협형 스마트 농업 모델을 구축 지원하고 온라인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유통 신모델 그리고 스마트 금융을 개발해 디지털 농협을 구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원료로 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바로 농촌진흥청의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에 힘입은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지역의 특화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이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주도로 지역 특화 작목을 활용해 다양한 융복합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농진청은 지역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성장이 둔화되자 이 사업을 통해 농산물들을 새로운 가공품으로 개발 및 판매하는 등 판로를 확보한 결과 농업 경영체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한 지역은 강원 홍천, 충북 청주 등 5곳으로 새로운 가공품을 생산 및 판매한 결과 평균 매출액이 3억 4,530만 원에서 4억 9,080만 원으로 42.1% 증가했습니다. 강원 홍천의 경우 지역 특산품인 옥수수를 활용해 옥수수 크런치바 등을 생산 및 판매했고 충북 청주는 사과와 딸기를 활용한 디저트를 개발해 매출 증대 효과를 봤습니다. 또 전북 군산의 경우 보리를 이용한 수제 맥주를, 전북 고창은 청보리면을 개발 및 판매해 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얻었습니다. 농진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경기 이천, 전남 영광, 경남 거창 등 5개 지역에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전국의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21년까지 전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여 다양한 성공 모델을 발굴해서 확산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진청은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전국의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동네 슈퍼 활성화의 일환으로 착한 슈퍼 5천여 곳도 참여해 착한 슈퍼 착한 가격 동행세일전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이 기간 농식품부 AT와 협력해 동네 슈퍼의 감자 등의 제철 농산물 8개 품목을 시중가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며 인증샷 이벤트도 실시해 소비자 1,000명에게 소정의 경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서울 경기 지역의 학생 255만 명을 대상으로 농협몰에 입점된 남도장터의 농수축산물 판매에 나섰습니다. 도는 최근 서울 경기 지역이 온라인 농산물 쿠폰을 지급하는 학교급식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농협몰의 남도장터의 농수축산물 538개를 입점하고 지역 교육청 등의 상품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학교급식 최대 소비처인 서울 경기 지역에 전남 농수축산물 구매 촉진을 집중 공략한다면서 생산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양돈농협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 양돈농협은 수도권 소비자 공략을 위해 지난해 12월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에 입점해 현재까지 매월 6천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1월에서 3월까지 2억 3,3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고권진 제주 양돈농협 조합장은 경제사업에 더욱 매진해 농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도내 해발 300m 내외 공유림 52곳에 밀원수 80만 본을 심는 밀원수림 조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밀원수종은 아까시와 마가목, 헛개나무 등으로 도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해마다 50헥타르 이상을 조림해 오는 2025년까지 383헥타르의 밀원수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밀원수림 조성을 통해 강원도의 우수한 산림 생태 자원이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최근엔 농촌에서도 도시 생활 못지않은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젊은 층에서도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삶을 가꾸는 일이기에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철저한 조사와 계획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농업백과에선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귀농귀촌 종합센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끔은 번잡한 도시를 떠나 여유로운 농촌의 삶을 꿈꿔볼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귀농은 삶의 터전을 옮기는 큰 일이기에 기초적인 정보 수집부터 주거, 농사 계획까지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초보 귀농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산하기관으로 귀농귀촌에 필요한 온 오프라인 교육과 함께 일자리 정보, 상담 등을 지원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초보 귀농인들을 위한 종합 백과사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자체별로 진행 중인 교육과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센터의 지원 정책으로는 귀농인의 자립을 돕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과 함께 청년 지원 정책,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중앙정부 복지정책, 세제지원, 귀농닥터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초보 귀농인들의 기반을 다지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영농 기반 농식품 제조 및 가공시설의 신축이나 농가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제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농업 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 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한도 이내로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대출 상환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의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 신청 전 관련 부서의 접수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귀농을 생각하고 있다면 귀농귀촌센터의 귀농닥터 정책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귀농닥터란 농촌 생활의 안정적인 진입과 정착을 돕는 분야별 전문 도우미를 말합니다.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농지주택 전문가, 재배기술 전문가 등 현장 밀착형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서 초보 귀농인들이 쉽게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농촌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귀농귀촌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 준비에 평균 25.1개월이 든다고 하는데요.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양하고 확실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하는 귀농귀촌 종합센터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